네, 9주차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수업인데, 명령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에, 뭐 그런 부분이 좀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시험 문제 제가 또 예상 문제 다 나눠 드리고 그렇게 할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분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이냐부터 우선 알아보면 좋겠죠, 그죠? 간단하게 데이터부터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는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뭐 돼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료예요, 자료. 자료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긴 한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사실만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은 10명입니다 는 그냥 단순한 사실이죠, 그죠? 아무런 게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걸 넣겠죠. 4명의 학생, 5명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6명은 서울에 살고, 4명은 뭐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뭐 광역시 2명 살고 뭐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뭐 한 명은 4학년, 나머지는 2학년, 1학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의미가 더 부과가 되면 그걸 이제 정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럼 데이터베이스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저장소다. 뭔 소리냐?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는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가공해서 뭐 남학생, 여학생을 가르든지 아니면은 뭐 학년별로 가르든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관돼 있고 연결돼 있는 그런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주변에 정말 많죠. 그러니까 2명 이상만 있으면 다 데이터베이스죠.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슈퍼마켓 같으면 어때요? 적립금 같은 거 쌓을 수 있죠, 그죠? 적립금 쌓아가지고 뭐 몇 동 몇 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병원, 학교, 관공서, 데이터가 아예 없는 곳이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도 어때요? 뭐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이제까지 온 거 저장되어 있는 거, 카톡 온 거 저장되어 있는 거, 다 뭐예요?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통합된 관련 있는 데이터이면서 중복을 최소화시켜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있는데 뒤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뒤쪽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애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DBMS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부 관련해주는 애들도 DB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DBMS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뭐 저 같으면 T전화였나? 저는 뭐 T전화도 쓰고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 뭐 각자 쓰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DBM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소프트웨어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하고 응용 프로그램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저장해 놓은 전화번호, 이게 데이터죠. 그리고 T전화 그 주소 목록 관리하는 거, 이 응용 프로그램, 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애예요. 물론 코드 뭐 뒤쪽에 있으니까 뭐 SQLite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결국에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저장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필드, 레코드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자, 한번 볼게요.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영역을 필드라고 얘기한다. 필드 혹은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속성. 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뒤쪽에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름 필드, 학번 필드, 생년월일 필드, 주소 필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특정 종류란 그 필드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다. 어려운 말로 돼 있긴 한데 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유형이다. 뭐? 이름 필드. 이름 필드에다 뭐만 적어야 돼요? 이름만 적어야 되죠. 여기 학번이나 생년월일 적는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 데이터 유형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름, 학번, 생년월일, 주소 이런 거고,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위가 필드다. 여기 뜬금없이 뭐 국핵, 국곡각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국곡각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 필드에는 당연히 문자가 저장돼야 되니까 이름에는 문자, 이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학번은 숫자니까 정수형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정수, 실수, 문자 뭐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가 뭐냐, 그거를 이제 레코드라고 얘기해요. 실제 필드에 값이 저장되고 이런 필드가 여러 개가 모이면 하나의 레코드가 된다. 뭐 여기는 홍길동 레코드가 된 거죠. 레코드 저장하다, 녹음하다 뭐 이런 거죠. 홍길동 레코드가 된 거예요. 그 홍길동 레코드만 빼가지고 내가 처리를 하고 싶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자,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여서 하나의 파일. 그리고 파일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개만 있어도 데이터베이스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 여러 개가 모인 게 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계속 똑같이 나오죠.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로 통합한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파일의 집합이고, 여러 파일이 모여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인 파일 1은 학번, 주소 뭐 이런 것 같은 동일한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학적이라는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입력되는 모든 애들은 이름의 이름, 학번, 생년월일, 주소가 동일하게 다 입력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동일하게 다 입력이 된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형태의 필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시면 이름 다 다르죠. 이름 다 다르고 학번 다 다르죠. 그죠? 다른 형태의 필드의 값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추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추상화는 우리 중간고사 전에 한번 수업을 했었죠. 그죠? 자, 한번 보도록.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김정은이라는 학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다 넣을 수 있나요? 사실 다 못 넣죠.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고, 안경을 꼈고, 뭐 했고, 이거 다 적기가 사실 어렵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이가 아니고 추상적으로. 어떻게? 저 같으면 이제 교번, 이름, 전화번호, 학번, 제가 속한 학과, 요렇게만 입력을 하더라도 제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여러분들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제가 뭐 여러분들 이름, 키, 몸무게, 머리카락 개수, 안경 여부, 뭐 얼굴에 점 몇 개, 뭐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죠. 학번, 이름, 학과 요것만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충 대충이 아니죠. 100% 유추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추상화고, 이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물리적 단계, 논리적 단계, 뷰 단계,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자세히 여기 좀 그림이 있는데, 물리적 단계는 이렇게
물리적 단계가 내부 단계예요. 내부적으로 다 보이는 거고,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이제 뇌 속에 집어넣죠. 물리적인 단계로 해서 이 구체적으로 안 만들어, 이게 완전 구체적으로 된 거를 어떻게 했어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렸죠, 그죠? 그게 이제 논리적 단계고, 요걸 하나씩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외부 단계, 뷰 단계예요. 뷰 단계. 이거는 사용자만 보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단계가 내부적 단계예요. 그 저장 장치의 내부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될 구조나 위치를 설정하게 되고, 뭐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드웨어와 직접적인 상호를 상호작용을 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드웨어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어디에 저장을 하고 내가 어떤 명령어를 했을 때 이 저장이 나오냐, 뭐 이런 걸 이제 확실히 기술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를 진짜 적은 거다. 눈에 보이는 거를 실제로 적은 거다. 자, 그 다음 논리적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논리적인 건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술한다. 학생 데이터와 교수 데이터가 있다. 학생과 교수 사이에 수업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 수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여기도 보시면은 물리적인 거는 자세히 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거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그려놔도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뷰 단계예요. 뷰 단계는 뭐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보는 거죠. 사실 이런 설계도도 사용자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죠. 뭐만 보면 돼요? 내가 운전하는 운전석, 그리고 타이어, 엔진, 요런 거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뷰예요, 뷰. 그래서 서브 스키마, 외부 스키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뷰. 우리 여러분들이 그 포털에 접속해서 내 학적 정보 딱 누르면은 보이죠, 그죠? 그걸 내가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 못하죠. 뷰죠. 보는 것만 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바로 독립성이에요. 데이터의 독립성. 이건 뭐냐? 데이터베이스 어디 갔냐? 마우스 포인트. 데이터의 추상화를 하다 보면은 상위 수준의 스키마의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되는 스키마 정의를 수정하는 능력이다. 뭔 소리냐? 얘랑 얘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별도로 움직이고 각각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을 보게 되면은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적인 단계에서 논리 스키마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논리적인 스키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물리적인 스키마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건 뭐 너무 말장난이죠. 논리적 스키마 수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밑에 거는 물리적 데이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다. 좀 말장난이긴 하죠, 그죠? 자,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인데 사실 다 안 쓰고 요것만 씁니다. 이거 광경 데이터 모델이라고 요것만 씁니다. 요거. 이게 사실은 이게 아마 90년 아니 8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요걸 쓰고 있어요. 뭐 계층적 모델, 네트워크 모델 이런 게 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광경 모델이다. 이게 광경 모델이에요. 직원과 부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부서에 속해져 있다. 근데 부서에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가면은 중복되죠. 이만큼의 중복이 되니까 뭐만 옮겨주면 돼요? 얘만 이렇게 옮겨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존 L이라는 사람이 속해져 있는 부서는 뭐예요? 부서 이름은 안 적혀 있지만 부서 001이네요. 그럼 001을 따라가 봐요. 따라가면 세일즈 예산은 얼마고 관리자는 뭐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제일 많이 써요. 자, 보시면 광경 모델의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이죠. 행은 뭐예요? 행. 이게 행이죠. 열은 이게 열이죠. 밑으로 가는 거. 이거 제가 수업 때 했는지 모르겠네. 구별 쉽게 하는 방법 뭐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자, 보세요. 행. 이쪽이 행이에요. 열은 열. 밑으로 쭉 가죠. 열. 평생 안 까먹겠죠? 이것도 안 까먹습니다. 자, 보세요. 가로.
가로, 이쪽이 가로죠. 세로는 세로, 밑으로 가는 게 세로죠. 또 있어요. 로우가 뭐예요? 로우 행이죠. 로우 행이죠. 뭐야? 로우 옆으로 가는 거 로우. 밑으로 가는 거는 컬론이죠. 컬론. 예. 컬론 C 밑으로 쭉 길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제일 유용하죠. 그죠? 이거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전 수업 15년 전, 한 20년 전, 아니, 한 1년 전에 그때 수업했을 때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자, 행과열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적인 거고, 이게 다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관계 스키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제 뭐냐, 관계의 구조를 정의를 해야 돼요. 이 데이터는 학생 거고, 여기에는 교수 거도 있다고 칩시다. 지도 교수 거도 있다. 근데 학생하고 지도 교수의 사이에는 지도 교수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근데 지도 교수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저장하기에는 뭐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 있겠죠. 다 저장할 필요 없죠. 뭐만 저장하면 돼요. 교본만 여기에 집어넣어 주면은 김근태 학생의 교본 002를 쫓아가면은 그 교수가 누군지 알 수 있죠. 그죠? 네. 요거를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 정적인 특징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사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김근태 학생의 교수는 0002다. 0002가 누구예요? 0002를 쫓아가 보면은 교수 데이터베이스에 0002에 대한 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동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전화번호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화번호가 수정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속성 튜플인데 아까 전에 제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필드라고 얘기했죠. 그죠? 필드가 속성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 속성 적은 거 어디 갔어?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좀 전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속성, 열이죠. 열. 밑으로 가는 거. 튜플은 레코드였죠. 레코드. 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이 튜플, 요 부분이 속성. 열, 행. 이렇게 됩니다. 행열이라고 얘기하죠. 행열. 자, 속성과 튜플은 데이터베이스의 행과 열을 의미한다 라는 거고요. 속성은 말 그대로 데이터에서는 필드라고 얘기한다. 이거 앞으로 갈 필요 없었네. 그 열이라고도 표현하죠. 컬론 여기 있죠. 컬론 밑으로. 자, 튜플은 뭐냐? 행을 튜플이라고 얘기한다. 옆으로 가는 거. 그래서 실제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레코드죠. 레코드. 그리고 행이다. 옆으로 행. 그죠? 그리고 이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중복된 튜플은 불가능해요. 오늘 날짜 안 적었네. 2022년 2학기입니다. 2학기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 매 학기마다 수업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죠. 자, 중복된 튜플은 불가능하다. 뭐냐? 만약 김정한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T3 해서 김정한이다. 여기 또 T3 김정한 또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값은, 튜플의 값은 나눌 수 없는 값이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기에 김정환이라고 넣었어요. 야, 김정한 또 썽이랑 이름을 또 나눠야 돼. 또 나눴다고 칩시다. 김하고 썽 적고 정환 나눴다고 쳐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야! 뒤쪽에 정환이라는 이름을 앞에 글자, 두 번째 글자 또 나눠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김정환에서 그냥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원자값. 예를 들면 전화번호 여기에다가 신상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에 전화번호하고 주소라고 적었다고 칩시다. 그럼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누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속성의 이름은 유일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름 했어요. 이것도 이 이름 또 적었다. 안 된다는 거고요. 원자가 방금 얘기했고, 튜플 간 속성과는 무슨 소다? 뭔 소리냐면 이름하고 주소가 위치가 바뀌더라도 전체가 다 바뀌면은 괜찮죠. 그죠? 마찬가지로 T1하고 T2 전체가 위아래 바뀐다? 상관없죠. 그죠? 그 얘기고요. 이건 중복불허. 아까 제 김정환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키 값인데, 키 값은 뭐냐면은 키는 튜플에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인데, 이제 키의 종류에는 후보,
후보키, 주키, 외래키가 있어요. 자, 볼게요. 주키는 뭐냐면은 학번, 교수는 교번. 이게 뭐예요? 주키예요. 이것만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들 이름 안 적더라도 학번만 적었다? 제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겠죠? 학번만 있어도, 그죠? 학번만 있어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고. 자, 외래키는 뭐냐면은 주키가 이렇게 사용됐어요. 주키가 교수 번호가 여기서 이렇게 사용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이때는 주키지만 이렇게 사용되면은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보키인데 여기에는 후보키 될 만한 게 이름이 있긴 하겠죠. 그죠? 이름이 있긴 한데 이름은 중복이 될 수 있죠. 그죠? 이름은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보다는 학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명령어 부분인데, 명령어 부분은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긴 한데, 요건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예상 문제에서만 나오고요. 실제 그 시험 문제 여러분들 푸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문제가 저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내가 푸는 거랑 예상 문제 나눠준 거랑 그리고 예상 문제 안 나왔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는 거기서는 안 나오고 예상 문제에서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데이터 삽입하는 거죠. 데이터 삽입하는 거는 여기 insert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지우면은 delete, 그리고 수정할 때는 update를 쓰고요. 그 다음에 select는 내가 조회할 때 쓰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연산, 조회할 때 쓰는 거는 select다. 자, 이제 DBMS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DBMS는 제공해야 될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저장 관리자, 그리고 질의 처리기, DBMS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DBMS 같으면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 구축, 조작, 제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어디 갔냐? 네, 제어 이렇게 돼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겁니다. 얘기하는 거.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조작을 하는 거랑, 조작이랑 제어랑 좀 이게 뭐지 싶죠, 그죠? 조작이랑 제어 같은 거 아닌가?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보면서 보는 게 좀 낫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관리자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곳. 질의 처리기는 뭐냐? 쿼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예요. 네이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네이버에서 제가 안녕하세요를 검색을 했다. 그거를 처리해 주는 애예요. 2011년도 1학기 성적을 알고 싶다.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도구는 눈에 보이는 거, 네이버 화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써요. MySQL하고 오라클. 이 두 개의 회사가 있다. 제일 많이 씁니다. 오라클 같으면은 그 기업용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MySQL 같으면은 학교나 이런 데서 연습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SQL 서버라고 해가지고 윈도우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자, 그 다음에 ODBC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DBMS 어떤 걸 쓰든 간에 내가 MySQL을 쓴다, 아니면 파워빌더를 쓴다, 어떤 걸 쓰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접근을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접근을 수용해가지고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프로그램 여기에 윈도우 기능 끄기 켜기 있거든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아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ODBC 데이터 원본 관리자 해가지고 컴퓨터 자체 내에도 윈도우 자체 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뭐 사용할 수도 있죠. 필요하다 보면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으면 윈도우에는 무조건 깔려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ODBC API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베디드용 DBMS라고 하고, 인베디드는 무슨 뜻이냐? 삽입하다. DBS 삽입하는 건데, 이거는 빔 프로젝트, 텔레비전,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요즘 냉장고 스마트 다 붙이긴 하는데, 그런 기계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요런 것들에다가 들어가는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윈도우 빔 프로젝트에도 운영체제가 들어가고, 텔레비전에도 요즘 스마트 TV 같은 데도 운영체제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 TV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셋톱박스에서도 볼 수 있고. 그게 전부 다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 용량이 너무 작단 말이죠.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얘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SQLite예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상당히 가볍고, 근데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도 쓰고 웹OS라고 그 LG에서 사용하는 것도 쓰고 삼성도 쓰고 애플도 쓰고 다 써요. 다 안 쓴 데가 없습니다. 그 용량도 가볍고 서버도 따로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혀 있지만 가볍게 만든 거지만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되어 버렸어요. 자, 설치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치해서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해서 뭐 DDL 이게 정의어, 질의어, 조작어, 처리어, 제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이런 명령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마이닝은 뭐예요? 채굴을 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말 유용한 거, 빅데이터 부분에서 정말 유용한 부분을 캐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거, 그런 것들인데 여기 뭐 나와있죠?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뭐 나오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쭉 돼 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인 데이터 마이닝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보게 되면은 이런 기법들이 있다.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런 기법들이 있고, 요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마이닝 절차를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수집한 데이터 중에 내가 필요한 애들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는 이 주변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먹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기로 했어요. 자, 데이터를 수집하죠. 학교 식당, 그리고 학교 앞에 있는 모든 식당들의 카드 값을 카드 내역을 전부 다 수집을 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하죠. 대신 이제 문구사라든지, 문구사 말고 또 어디에 돈 쓰지? 뭐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식당, 카페 이런 데서 썼던 거를 분석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델링을 하냐? 메뉴별로 해가지고 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래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런 그래프 여기 뭐 토스트,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걸 이제 쭉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이제 모델링이고 그거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커피를 많이 사 먹는구나. 요렇게. 자, 문서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다. 몽고DB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데이터베이스 했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